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2살 박영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저 아이요. 저 작은 아이 말이에요. 민지라고 해요. 5살이고요. 엄마 손을 처음 잡은 날부터 놓질 않아요. 어머니를 기다렸나 봐요. 아줌마, 진짜 우리 엄마 돼요? 그럼 엄마가 평생 민지 지켜줄게. 절대 안 버려. 진짜? 다시 안 버려요? 진짜야. 약속해. 그날 민지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알았지만 겁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3집씩 청소일 다니며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했죠. 월세방에서 둘이 작은 이불 하나 덮고 살았어요. 겨울엔 너무 추워서 민지 안고 자면서 제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줬죠. 민지 초등학교 입학식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엄마들은 멋진 옷 입고 왔는데 저는 청소하다 온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톱에 세제 냄새가 배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죠. 그래도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하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없어서 제가 직접 수학 가르쳤어요. 밤 11시까지 청소 일하고 와서 새벽 1시까지 민지 공부 봐줬죠.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렇게 민지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착한 남자 만나 결혼했죠. 결혼식 날 민지가 제 품에 안기며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했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5년 전 민지가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청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아파트였죠. 손주들도 생기고 사위도 착해 보였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이 떠져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주들 도시락 싸기예요. 하준이는 김밥을 좋아하고 서연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하죠. 전날 밤 미리 재료 준비해두고 새벽에 정성껏 쌌어요. 김밥은 참기름 넣어서 고소하게, 계란말이는 우유 넣어서 부드럽게, 반찬도 매일 다르게 넣어줬죠. 아이들이 할머니 도시락이 제일 맛있대요.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하면 뿌듯했거든요. 6시에 아침상 차려놓고 6시 반엔 빨래 돌리고 7시엔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방 청소, 8시에 손주들 학교 보내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남의 집에서 청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 준비가 시작돼요. 저녁은 항상 3가지 반찬에 국, 찌개, 밥. 민지 식구는 4명이니까 설거지만 해도 1시간은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 청소, 빨래 개기. 밤 11시쯤 되면 겨우 제 방으로 들어가죠. 엄마, 청소 끝났어요? 오늘 친구들 오는 날이라니까요. 구석구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화장실이랑 거실이요. 알았어, 민지야. 그리고 엄마, 저녁은 정확히 6시예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1분이라도 늦으면 차 시간 놓쳐요. 알죠? 민지야, 엄마가 오늘 허리가 좀 아파서. 아,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난처해져요. 애들 시간은 정확해야 한다니까요. 파스 붙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제 친구들 오면 너무 말 걸지 마세요. 괜히 오래된 이야기 하시면 좀 그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파스 붙이면 된다고? 너무 말 걸지 말라고? 허리 통증은 단순히 파스로 해결될 게 아니었어요. 30년 넘게 남의 집, 우리 집 청소하며 하루 종일 허리 굽혔더니 디스크가 온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6시 정각에 밥상을 차렸어요. 1분도 늦지 않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민지 친구들이 왔을 때는 제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말 걸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엄마, 이 반찬 어제도 나왔잖아요. 좀 다양하게 해주실 순 없어요? 저희도 입맛이 있는데.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 가시든가 해야죠. 그리고 엄마, 제 옷이랑 엄마 옷이랑 같이 빨지 마세요. 따로 해주세요. 제 옷 비싼 거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민지가 5살 때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된 거야? 다시 안 버려? 그때 꼭 안아주며 약속했죠. 절대 안 버려.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25년을 살았어요. 제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옷이랑 따로 빨래하라고 하네요. 한 집에 사는데 빨래도 따로 해야 하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제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낳은 딸이든 입양한 딸이든 사랑으로 키운 내 딸인데.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지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 깎고 있었죠. 사과, 배, 포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리 엄마, 입양한 거야. 제가 5살 때. 와, 대단하시다. 혼자 키우셨다며? 응.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저한테 더 헌신적이세요.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 친엄마가 아니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편하시겠네. 손주들도 봐드리고. 그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나이 드시니까 일 처리도 느리고 요즘엔 몸도 안 좋으시대요. 그리고 계속 집에 계시니까 저희가 자유롭게 못 살겠어요. 친구들도 맘대로 못 부르겠고.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이 떨어질 뻔했어요. 미안한 마음이라고? 친엄마가 아니니까? 난 미안해서 민지를 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키웠어요. 내 전부를 줬는데 민지는 그걸 미안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담스럽다고? 25년 동안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늙었다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과일 깎아왔어요. 어머 엄마, 고마워요. 그 밝은 표정이 더 슬펐어요. 방금 전 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25년 동안 제가 뭘 한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을 때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MRI 사진입니다. 연골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고 있는 상태예요. 이대로 두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6개월 안에 혼자 걷기 힘들어지실 거예요. 휠체어 타셔야 할 수도 있고요. 수술 큰 수술인가요? 전신 마취하고요. 이번 일주일 회복 기간만 한 달은 잡으셔야 해요. 보호자분이랑 상의해 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누군가 돌봐주셔야 합니다. 민지야, 엄마가 무릎 수술해야 한대. 수술요? 갑자기요? 연골이 다 닳았대. 인공관절 넣어야 한대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안에 휠체어 탈 수도 있대.
에휴, 하필 이번 달에 입원은 얼마나 해요? 일주일이고 회복 기간이 한 달. 의사 선생님이 혼자 있으면 안 된대. 누가 돌봐줘야 한대. 한 달이요? 제가 지금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승진 심사도 있고요. 민지야, 엄마가 수술하는데. 알아요, 엄마. 걱정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 한 달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애들 돌봄은요?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그게 다 누가 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근데 한 달이면 150만 원은 나올 텐데. 에휴, 돈이 문제네. 그리고 엄마 수술은 좀 늦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승진 심사 끝나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수술이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이 걱정이고 파출부 비용이 걱정이고 승진 심사가 걱정이라니. 참고로 제 수술비는 600만 원이었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에서 꺼냈죠. 민지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요.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 바빠서 병원 못 갈 것 같아요. 혼자 괜찮으시죠? 입원 준비물 목록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알아서 챙기실 수 있죠? 응.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은 처음이었죠. 수술 전날 밤 민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받으세요. 전화 드릴게요. 단 한 줄. 전화도 아니고 문자였어요. 수술 당일 아침 혼자 병원 가방을 챙겼어요.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물컵, 수건, 입원 준비물 목록 보면서 하나하나 챙겼죠. 현관문을 나설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민지 가족은 벌써 출근하고 등교한 뒤였죠. 식탁 위를 봤어요. 엄마 화이팅, 메모 하나 없었어요. 대신 설거지감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침 먹고 그대로 나간 거죠. 병원 수술실 앞 파란 수술복 입고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수술 전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 받아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와요. 제가 다 사인했어요. 혼자 오신 분은 정말 오랜만에 봐요. 큰 수술인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혼자 익숙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달랐어요. 딸이 어제부터 와서 밤새 지켜줬대요. 수술 당일엔 사위랑 손주까지 왔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어요. 할머니, 금방 끝나요. 파이팅! 가족들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나는 혼자였어요. 마취 주사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민지야,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스스로에게 한 거짓말이었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너무 아팠어요.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통증이 심하시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추가로 드릴게요. 물 좀, 아이고, 제가 챙겨드릴게요. 보호자가 없으시니까 제가 자주 와서 볼게요. 보호자가 없으시니까 그 말이 더 슬펐어요. 72년을 살면서 25년을 온 힘을 다해 딸을 키웠는데 이제 나한테 보호자가 없다니. 입원 3일째 되던 날 민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응, 잘 됐어. 다행이네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 짧게 할게요. 언제 퇴원하세요? 모레. 그럼 혼자 택시 타고 오실 수 있죠? 제가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엄마 퇴원하시면 바로 집안일 하실 수 있는 거죠? 설거지 쌓여 있고 빨래도 밀려 있어요. 통화 시간 1분 30초. 수술이 어땠는지, 많이 아픈지, 잘 드시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죠. 퇴원 당일 혼자 짐 챙겨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갔죠. 한층 올라갈 때마다 쉬었다 가야 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민망해서요. 겨우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민지가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더라고요. 손엔 과자 봉지 들고요. 어머, 엄마. 오셨어요? 수술 잘 되셨죠? 응, 잘 됐어. 다행이네요. 엄마, 죄송한데요. 내일부터 집안일 좀 하실 수 있으시죠? 설거지 3일째 쌓여 있고 빨래도 산더미예요. 애들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도 싸주셔야 하고요. 그 순간 뭔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퇴원하고 일주일 후 밤늦게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거실에서 민지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죠. 여보, 솔직히 엄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하려 해도 엄마 눈치 보이고, 주말에 늦잠 자고 싶어도 엄마가 새벽부터 청소하시니까 시끄럽고, 그래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잖아. 그게 요즘엔 몸도 안 좋으시고, 일 처리도 느려지셔서 차라리 파출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파출부는 일만 하고 가잖아. 엄마는 계속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엄마도 또래 친구들 만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그래, 생각은 해봐야겠네. 나도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요양원?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다는 거였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됐어. 72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다음 주 민지가 밝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요. 2박 3일로요. 애들도 방학인데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니요.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가족끼리 다녀올게요. 엄마는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여행 다니시면 힘드실 거예요. 가족끼리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5년을 키운 딸인데 손주들 매일 도시락 싸준 할머니인데 매일 아침 6시에 밥상 차려주는 엄마인데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엄마, 우리 없는 동안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넉넉하게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엄마 저희 없을 때 집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죠? 구석구석 깨끗하게요. 민지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결심했어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하면 내가 먼저 독립해버리지. 민지 가족이 떠나자마자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은평구 25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만 팔아주세요. 3일 안에 팔 수 있나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사흘 만에 집이 팔렸어요. 신혼부부가 전액 현금으로 바로 계약했죠. 민지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이미 이사짐은 다 쌌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진짜 좋았어요.
할머니 선물도 사왔어요. 할머니, 여기 도라르방 인형이요. 손주들은 여전히 신나하였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칫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 팔았어. 내일 아침에 강릉으로 이사 가.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알아서 해봐. 독립하고 싶다고 했잖아. 요양원 얘기도 들었어. 그건 그냥 한 얘기고. 그냥은 없어, 민지야.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거였잖아. 나 없는 자유로운 생활. 어머님, 그래도 집을 파시면 저희는 정말 갈 데가 없는데요. 너희 처가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 뭐 못해. 나도 72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민지야, 엄마가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 뭐 했니? 그건 바빠서 그랬어요. 바빠서? 엄마가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지? 내일부터 집안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민지야, 이 집 누가 샀는지 알아? 엄마가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그건 엄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하니까 내가 포기한 거지. 그리고 민지야, 엄마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와. 25년이면 9억 원이야.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마. 앞으로 너희끼리 살아봐. 그게 진짜 미안해하는 거야. 할머니 진짜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강릉 바닷가 가서 할머니 인생을 살 거야. 하준이, 서연이 할머니 사랑해. 근데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 살아야 해.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방학 때 놀러와. 바다 구경 시켜줄게. 다음 날 아침 강릉으로 떠났어요. 친구 정수기가 소개해준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이었죠. 처음으로 온전히 제 집이었어요. 작지만 따뜻하고 무엇보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걸었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작은 텃밭에 상추도 심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낮에는 바닷가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 읽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지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예요. 들어와.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차나 마시자. 엄마 시댁에서 사는데요.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눈치 보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래서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민지야,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25년 동안 너희 뒷바라지하며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도 엄마,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가끔 안부 전화하고 명절 때나 얼굴 보고.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알겠어요, 엄마. 지금은 강릉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민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더라고요. 이제는 내 안부를 묻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손주들도 방학 때 하루 놀러 온다고 하네요. 보고 싶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박영자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영자로.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용기를 내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